정도의 단순미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의 도자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예가들도 데리고 가서 똑같이 그것을 만들어내도록 했었죠. 또 한국의 풍경화라든지 불교 예술도 놀라운 아름다운 특성으로 꼽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인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는 강력한 어떤 조직 또는 기관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11군데의 기타 국립박물관들이 있는데 이런 박물관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니면 매우 힘이 듭니다. 또 현대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의 대형 프로젝트는 실제로 정부가 아니면 서포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도와 정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행동과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정부는 아주 썩 잘하고 있지는 않죠.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NGO라든가 비영리 단체 같은 민간 부문이 탄력적으로 활동하는 게 정부보다 뛰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거나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기관을 세우고 제도적인 노력은 정부가 맡고 대신에 이런 홍보 활동이나 교류 활동에 있어서 예술가나 민간단체, 비영리 단체들의 역할이 더 커야 할 것 같습니다. Next question. 다른 질문. Yes, madam. 첫 번째 질문은요. 한국 문화를 정의 내리기가 뭐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프랑스 문화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원더풀 월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2010년 1월 18일에 쓴 아시아의 시대 쉽지만 않다 그 칼럼에서요. 아시아에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본이나 한국에서 단순한 서방 세계의 물건들을 가지고 조립을 해내는 거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아시아 쪽에 없어서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쪽에서 유학을 한다는 그거하고 또 서방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발전해 왔다는 걸 들고 문화적 빈곤화라고 하셨는데요. 단지 그렇게 볼 수만 있는지 궁금하고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erci.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빠르게 답변을 드리자면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프랑스인이지만 프랑스 문화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외부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도 프랑스 문화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주 훌륭한 문화적인 지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가 계속 지속되면서 문화적으로 단일성과 동질성을 지닌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계속해서 인종 구성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문화는 오늘날 아프리카 문화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아랍 문화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나 프랑스 음악을 살펴보면 이민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를 정의하는 데 있어 이민자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프랑스 문화라는 정의도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16세기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이탈리아에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엔 프랑스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19세기의 프랑스는 영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후엔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아프리카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화에선 이 모든 다양하게 수입된 문화를 잘 통합시키고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문화도 용광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변화할 수 있는 역량, 각각 다른 요소들을 흡수해서 이 모든 걸 다 조합시킬 수 있는 역량이 바로 프랑스 문화의 정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은 까다롭고 프랑스 지식인들은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라는 이미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사라지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것은 처음에 한국의 한 일간지, 조선일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저에게 요청을 해오기를 세계는 지금 아시아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답변에 대단히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컬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실어주지 않아? 물론 그것도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시아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의 시대는 바로 글로벌 센트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 중심주의가 서구 중심주의를 대체할 것인가? 글쎄요. 서구인들과 아시아인들이 함께 새로운 문명 사회로 진입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중심의 세계라고 하는 게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신문사의 기자분께서 여러 번 물어봤지만 아시아란 과연 무엇인가? 아시아의 인도가 포함이 되는가? 아시아의 세계는 우리만 얘기하는 것인가? 아시아의 세계는 한국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오늘과 같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혁신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혁신이라는 걸 들여다보면